변방에서 외치는 정치 소돌이 변정소 10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오프닝을 다시 한 번 더 할까 생각을 했는데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변정소 10회 방송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빨간 공장 전 제주지사장, 굴하지 않는 보수 정치인, 요즘에는 법정에 자주 들락날락거리고 계십니다. 허용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변정소에서는 까칠하지만 알고 보면 흥부자, 친구들도 많아서 친구들에게 늘 저희 방송을 홍보하고 계시는 파란공장 비운의 신제품 문윤택 민주교육연수원 부원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변정소를 진행하고 편집하고 있는 저는 유사 언론인 시사 팟캐스터 고칼입니다. 네, 두 분이 이제 또 일주일 만에 또 이렇게 다시 한번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예, 일주일밖에 안 나는 됐습니다. 한 달쯤 된 줄 알았더니 그 일주일밖에 안 됐구나. 어떻게 뭐 별일들은 없으셨는지? 저는 별일들이 있었죠. 별일들이 있으셨죠. 아유,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가슴이 아프요 저도. 예. 30만 원 잘못 썼다가 이렇게 예. 뭐 어떻겠습니까? 이제 뭐 법의 심판을 받으셔야죠. 그렇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아니 나하고 먹을 때 한 50만 원어치 낸 것도 있는데 그것도 내가 어떻게 검찰에 얘기를 해야 되나? 아, 진짜인 줄 알고 두 분이 이제 선거구가 다르시니까 네, 아무튼 뭐 함께하는 변정소 식구로서 저는 편을 들지는 않겠습니다. 법과 원칙대로 깔끔하게 죄의 대가를 치르시길 바라겠습니다. 대가라고 하니까 좀 약간 이상하긴 하네요. 죄값을 치러야지. 네, 죄값을 치르시길 바라겠습니다. 30만 원어치. 너무 갈군다. 자, 저희 일단 지난 9회 방송 결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9회 방송을 3개의 에피소드 그리고 4개의 쇼츠로 나눠서 업로드를 했는데 토탈 조회수가 16,000회. 그리고 15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먼저 청취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의미로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몇 개의 댓글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저 우윤택님께서 그 탄핵을 피할 수 있는,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해외 순방만 나가라, 영업사원만 해라. 요것도 이 마음에 안 든다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세금 내 세금으로 해외 순방 다니는 것도 꼴 보기 싫다. 맞아요, 꼴 보기 예, 싫네요. 요 얘기도 있었고요. 해외 세일즈만, 그것도 술집 주인만 만나라 하는 부분에서 빵 터진 분도 계시고, 술집 주인만 만나라 말되네. 야, 개나 소나 영업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다, 영업도 전문직이다, 그냥 추방해라.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크크크크 재밌네. 예, 저희 저 변정소 아무튼 저 좋게 봐주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가지고 점점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이 제주에서 하고 있는 이 듣보잡 3인의 이 시사 평론 방송 조금 더 여러분들께 다가갈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겠고요. 그 제가 들어보니까 우윤택님께서 이 절친분들이 또 이제 우리나라를 또 이끌어가는 또 이 리딩 클래스에 계신 분들인데 저희 변정소를 이렇게 함께 지켜보셨다는 그게 예. 에피소드인데 모여 앉아서 이제 막걸리 한 사발 하다가 우리 고칼께서 그 편집하지 않은 한 30분 앞부분 우리가 그때 뭐 한 1시간쯤 했으면 앞부분 30분쯤을 그냥 통으로 보내줬는데 그거를 카톡으로 받고 틀었는데 그냥 우연찮게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보게 된 거지. 처음에는 관심 없이 그냥 그러다가 네. 이게 재밌기 시작한 거야. 네, 막걸리 먹다가 재밌게 그리고는 시작한 거야. 이제 대화가 갑자기 뚝 끊어져. 이것만 계속. 근데 한참 재미있으려고 그래서 애들이 웃을 준비를 하고 있는 끝나버렸어. 끝나버렸어. 야, 그럼 뒷부분 어디 갔냐? 빨리 꺼내라. 그래서 빨리 연락해서 뒷부분 붙이라고 그래라. 아유, 그래서 항의가 상당히 컸습니다. 예. 막걸리 다 못 먹고 맞아 죽을 뻔해. 관심에 그래가지고 감사드립니다. 고칼한테 연락해가지고 뒷부분 올려라. 나 죽게 생겼다. 나 이러다 맞아 죽는다. 자, 저희 변정소가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아유, 감사드립니다. 우리 저 우윤택님의 친구분들께서도 빨리 구독을 좀 눌러주십시오. 자, 먼저 저희가 첫 번째 이슈는 이 중앙 이슈, 용산 대통령실로 한번 좀 가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총선 패배 이후에 이게 수습은커녕 이게 논란이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이 원래 이제 우리 대통령님께서 예전에 후보 시절부터 유명했던 게 이제 개사과 아니겠습니까?
사과에 대해서 좀 누군가가 좀 약간 1대1 과외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과와 관련한 태도 논란이 있죠. 기자회견이나 담화 형식이 아니라 국무회의 모두 발언. 이 이후에 참모진들과의 대화에서 사과의 표현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참 그렇습니다. 이 사과 내용도 좀 그렇고 뭐 정부의 선의를 좀 국민들이 좀 몰라주는 것 같다. 전달이 좀 잘 안 됐다. 이런 식이라 가지고 무엇보다 여권에서 요걸 보면서 굉장히 많이 당혹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집은 나오셨지만 우리 보수 정치인으로서 이 대통령의 사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사과에도 품종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아 품종? 아, 야 이걸 또 이거- 이렇게 이거 꼬아서 치나요 또 이 아재 예, 그 개기를. 아는 거 뭐 국광도 있고 부사도 있고 이것도 또 이제 네. 기후 온난화에 따라서 이게 저 재배 적지가 예, 예, 예. 북으로 자꾸 올라가고 있잖아요. 북으로 올라가고 있다. 예, 예. 온도 때문에 대구 주산지가 거의 저기 이제는 주산지가 아닌 예. 상황이 돼 예, 있죠. 아재 개그는 그 정도로 마무리하시고. 이게 예, 아재 개그가 아니라 뭐냐면 이 대통령이 사과할 때는 대통령은 국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직책이니까 국민들한테 사과를 해야죠. 예, 예. 사과를 심으려면 적지에다가 심어야 되는 건데 그걸 예. 국민들이 없는 가운데서 그 아. 국무위원들만 있는 잘못된 땅에 예. 사과를 심었다. 그래서 사과의 좋은 품종이 예. 안 나올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사과로서의 진정성이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총론적으로 그렇고 뭐 언제는 안 그랬습니까? 뭐 꼭 요번만이 아니라 뭐 그냥 뭐 신년 기자회견 안에서 무슨 뭐 특정 언론과 대담 형식으로 본 거 이게 다 똑같은 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그 행위들인데 전체적으로 적절치 않죠. 그러니까 좀 죄송하긴 하지만은 대통령으로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이고 예, 예. 어떤 메시지를 줘야 될 것인지에 대한 스스로의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고 참모들도 그러한 곳에 대한 세심한 조언 이런 것을 못 오고 있는 상황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닌가. 결론적으로는 다소 부적절하고 매우 안타깝다. 부적절하고 매우 안타깝다. 참모들이 아마 이 상황을 모르거나 사과의 방식이나 어떤 사과의 컨텐츠에 대해서 몰라서 이런 사태가 온 것은 아닐까. 아닐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 어른한테 우리 저 예의를 갖춰서 인사할 때 어른이 인사하는 줄을 모르면 인사한 사람이 인사를 한 게 객관적 사실이라 하더라도 인사가 아니다. 예, 예. 참모들이 이런 사정을 모를 것이다가 아니라 알고 있더라도 행동을 안 하면 모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참모들은 잘라라? 뭐 잘라라 무도 아니고 자를 수는 없는 거고 좀 날려라? 바이든도 아니고 왜 날립니까? 그냥 직에서 좀 물러나서 좀 편히 쉬도록 하는 게 좀 그런 말도 못할 거면 편히 쉬어라. 편히 쉬어라. 좀 격이 있는 용어로 표현을 해야 알겠습니다.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우윤택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저는 대통령의 뭐- 이 사과 같지 않은 사과. 그 우리 허 변호사님이다 말씀하셨죠. 용궁 얘기는 하기도 싫습니다. 그 용궁입니까? 용산이 아니고? 용산 궁궐 아닙니까? 아, 용산 궁궐 용궁. 예. 구중 궁궐. 예. 또 나왔어 아재 개그. 그래서 뭐 국가와 아주 그러면 그 어디야 그 무슨 고라스 있잖아요. 왜 희귀종들 사는 섬. 예, 예. 생각도 안 나. 아무튼 예, 그 성. 예, 제가 자막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예. 그게 용산인 거지 지금. 그래서 뭐 아까 뭐 참모 어쩌고 하는데 참모가 아무리 뛰어나고 저는 뭐 그런 의미가 없다. 본인 스스로가 방향을 잡지 못하면 참모들이 감히 조인트 맞지 않습니까? 하하, 그렇죠. 예, 예, 어떻게 주군의 뜻을 모르냐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형식적인 사과 뭐 다 그런 거 평가하기도 입 아프고 중요한 건 뭐 지금 뭐 책임을 묻고 총선에 책임을 묻고 뭐
이게 지금 중간 평가했잖아요, 총선이. 그렇죠. 예, 예. 그럼 정권 중간 평가인데 이거에 대한 책임을 왜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이나 뭐 비서실장, 뭐 국무총리들이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합니까? 이 총체적인 책임은 딱 두 명한테 있는데 딱 2명. 예, 예. 김건희, 윤석열 아닙니까? 네, 예, 예. 그 요게 앞에 이제 강아지처럼 딸랑거리면서 댕긴 게 한동훈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사과를 하면 서로 마주 보면서 집이 두 부부가 요즘 만나지도 않는 것 같은데. 예, 예. 두 부부가 별거 중이신가요 지금? 그건 모르지. 근데 커뮤니케이션 하는 느낌이 없어. 그냥 둘이 서로 마주 보면서 절을 하고. 야 좋다. 용산 죄송합니다. 별거설. 자 어쨌든 뭐 사과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땐 마음에 들어하는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사과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마음에 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죠. 있습니까? 예, 거의 없는 게 아니라 많이 네. 있어요. 많이 있습니까? 네. 그건 대다수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죠. 대다수가. 측근들이 얼마나 잘했다고 보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아보고 싶은 사람들. 잘하셨습니다. 네. 예. 그 정도면 그거- 국민께 우리 대통령님의 진심이 잘 전달이 됐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네. 뉴스 보니까 국민의힘 중앙당에서는 뭐 적절하게 아주 잘했다. 뭐 이런 취지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거 일률적으로 그렇게 매도합니까? 알겠습니다. 네. 매도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사과도 사과지만 지금 이거보다 더 큰 뉴스가 되는 게 원래 쇄신을 위한 그 인적 개편, 인적 쇄신 이게 지금 더 후폭풍이 지금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9회 때 그 원희룡 비서실장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거론됐던 인물들은 모두 다 난 아니다. 난 그런 제안 받은 적 없다. 부인을 하고 최근에는 이제 뭐 박영선 전 국회의원 네. 그리고 이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 원장 요분들이 뭐 국무총리 그리고 비서실장 이렇게 거론이 됐고 상당히 이게 그냥 뜬소문 정도가 아니고 그 주변의 어떤 정황이라든가 이 정치권에 굉장히 좀 밝으신 분들이 봤을 때는 뭔가 합리적인 뭐 그런 의사소통이라든가 이게 교류가 좀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전 민주연구원장이 지금 비서실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 부원장님 어떠십니까? 일단 뭐 제가 볼 때 양정철 씨가 비서실장 가는 거는 현실적으로 뭐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저는 보고요. 박영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뭐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하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그게 약간 냄새가 나는 게 미국에서 하버드 네. 그 과정이 한 그렇죠. 1년쯤 남았는데 지금 5월에 들어오겠다는 것부터가 여기에서 이제 연기가 솔솔 나는 대목이기도 하고 박영선을 꺼내놨을 때 민주당에서 거부를 할 거 아닙니까? 인사청문회에서. 그렇죠. 그러면 윤석열은 할 얘기가 많아지죠. 내가 협치를 하려고 그러는데 니들이 안 받는 거 아니냐. 요 카드를 하나 쓸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 받는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에서 오케이를 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 출신이 가가지고 그 국무총리 역할이라고 하는 것들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이 박영선이라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철학이나 이런 내용들이 과연 국무총리에 맞는가.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진짜 박영선을 기용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게 이 야권을 약간 뭐라고 그러지 이간질하고 편가르게 하고 거기에서 이제 자신들의 좀 정치적인 레토릭들을 만들어가는 완성하려고 하는 그러면서 총선 국면 그러니까 총선 패배에 대한 것들 관점이 이상하게 흐려지는 그런 것들을 도모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러면 우윤태님 듭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이 박영선 전 의원이나 양정철 전 원장의 이름이 거론된 이 배경에는 정치 거관꾼이 지금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아니 그 양정철 상상의 영역입니다 여기는. 아니 네. 양정철 원장 같은 경우는 어찌 됐든 윤석열을 천거하고 윤석열을 만든 사람이기는 하잖아요. 그 처음에 총장할 때. 총장을 할 때. 그리고 몇 번 만나는 게 걸려서 언론에서 보도가 됐고 사적으로 만났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때 당시 양정철 씨가
어쨌든 문재인 청와대에서 굉장한 영향력을 예. 가지고 있을 때 삼철이라고 했죠 옛날에. 그렇죠. 삼철. 3철, 5철, 7철이 그래 있었는데 이제 고철이 돼버렸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사적 인연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이름이 나도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윤 대통령도 양정철 씨의 그 스타일을 알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비서실장으로 데려갈 수가 없다. 왜냐하면 청와대가 그러면 완전히 사실은 그 양정철이라는 분이 기본적으로 청와대를 이렇게 작동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거꾸로 영린을 할 수도 있거든. 쉽게 얘기하면 좀 약간 선수 기질이 있으시군요. 기질 정도가 아니라 내공이 깊어요. 그냥 정권 하나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럴 그냥,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윤석열 최측근인 비서실장으로 갖다 놓는다. 그거는 저는 현실적으로 윤석열도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양정철 씨도 말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거간꾼이 있었다 없었다 이 과정에서. 나는 거강꾼 문제는 거강꾼 없어도 네, 거기는 네. 커뮤니케이션이 될 거라고 봐요. 거간꾼이 없어도 직접 다이렉트로 그렇죠. 커뮤니케이션이. 그렇죠. 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일단 뭐 결론은 똑같은 얘기이긴 한데 그 두 사람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 어느 진영에도 적절치 않다. 우리 대한민국이 뭐 양대 진영으로 나눠졌다고 가정을 하면 양 진영을 합치면 국민 아닙니까? 국민들이 납득을 못한다. 그 양정철이 씨나 저기 박영선 씨 근데 참 묘한 게 이게 문재인 정부 당시에 책임 소재가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검찰에 조사를 받았거나 예. 뭐 결과가 어찌 됐든 뭐 무혐의든 유죄든 예. 검찰에서 뭐 압수수색을 받았거나 아니면 어찌 됐든 조사를 받았거나 아니면 조중동에 타겟이 됐거나 했는데 기사로 달리거나. 박영선, 양정철 둘은 한 번도 언급이 없었어요. 언급 없었는데 저는 이런 정책 기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우리 저기 정권을 비판하려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오면 윤 정부가 들어와서 전 정부에 있는 정책 기조가 바뀌었잖아요. 예를 들면 뭐 탈원전에서 나가던 정책을 원전 생태계 복원 뭐 이런 식으로 예.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조도 바뀌고 여러 가지가 바뀌고 있는 상황에 신재생 에너지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상황에서 거기에 핵심적으로 있던 사람들을 갖다 놓으면 그게 어떻게 협치겠느냐. 그러니까 국민들을 일단 납득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거기에 맞는 사람을 야당이든 여당이든 찾으면 협치라고 바라볼 수가 있는데 사람을 떡 갖다 놓고 자리에 앉혀놓는 것 자체가 협치는 아니다. 사람 자체는 협치가 될 수 없다. 아니 이게 지금 참 웃긴 게 정책 기조가 문재인 정부 시절의 정책 기조와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가 바뀌었다가 아니고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는 없다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바뀐 게 아니라 없어진 거지. 그래서 이제 일을 안 하는데 뭐 위에서 유를 창조하려는 거 아닙니까? 이 정책 기조를 아니 창조하기 유에서 물을 만든 거지. 그렇게 얘기하면 이거 끝이 없는 거고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지금 그런 사람들을 갖고 이 난국을 정치적 난국을 돌파하겠다는 생각은 참 어리석은 생각이다. 차라리 제가 대통령이라면 안철수 씨를 총리로 총리시켜서 예. 과학기술 강국을 만들기 위해서 총리로 임명했다. 차라리 메시지는 있으니까. 그다음에 우리 아니 어떻게 윤석열 찍으면 손가락 아니, 잘라야 일단- 된다는 안철수를 우리가 국민들이 손가락 여러 번 찔렀어요. 쭉 역대로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도 바른 소리 할 수 있는 차라리 유승민 전 의원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 갖다 놓고 아니면 저기 경제 정책에도 좀 관심이 있는 우리
전문가라고는 윤희숙 씨 같은 참신한 여성분 이거 갖다 놓고 이렇게 신선한 이미지도 주고 의지도 보여주고 이렇게 자원들이 많이 있는데 꼭 나와 그 사람들이 생각을 가겠습니까? 자원들이 지금 다 피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지금? 예, 예. 아니, 이거 아무리 봐도 이게 침몰하는 배 우리 같은 우리 게. 고향 출신 원희룡 씨를 비서실장에 갖다 놓는 거야. 원희룡 씨를 비서실장에 갖다 놓는다는 거는 같이 망하자는 것이다. 양평 고속도로 지금 야당에서 문제 제기하는 이거 것을 수사 들어가? 가서 범벅을 용산까지 범벅 만들어 버리겠다는 것이다. 그건 스스로 잘 알지 않을까요? 수석까지라 했는데 그 정도 모르면 머리가 나쁜 거죠.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어쨌든 저 원희룡 전 장관은 일단 본인이 받을 생각이 없다는 걸 분명히 한 걸로 봐서는 제가 생각하기엔 줄 생각이 없다고 보이니까 미리 선수 치는 발언을 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그러니까 없다. 제가 봤을 때는 원희룡 장관의 성정을 옆에서 지켜본 바에 따르면은 받을 생각도 없었다 본인도. 그는 예. 상정을 잘못 잘못 본 겁니까 거다. 제가? 알겠습니다. 위에 사람이 오라고 하면 무조건 따라주는 성향도 있다라고 나는 보인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켜주면 무조건 할 것이다라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뭐 한 하죠. 국민 우리 5천만 중에 한 1,000명 정도는 원희룡 씨를 대통령 후보군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동의합니다. 120% 동의합니다. 근데 이제 1,000명은 딴 5천만 사람이 원에서 1,000명 빼면 몇 명 나와? 1,001명인데 그 한 명이 만약 원희룡 씨라면 본인은 엄청난 권력 그 지지세를 가지고 다음 대통령을 노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비서실장 정도로 갈 사이즈는 아니다라고 본인은 생각하죠. 이제 대선 후보급인데 본인은 한 1,000명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4,999 그 몇만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뭐 했었죠? 응?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비서실장 비서실장 했었죠. 했었죠. 아니, 좀 약간 굉장히 독특한 케이스 아닙니까 그는 좀. 그러니까 그걸 독특하다고 보지 말고 아니 자기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시절에 정치할 생각이 없었고 노무현 대통령 정책 기조에 충실하게 비서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그러니까 참모의 역할을 하겠다는 거였고 그냥 말로만 저기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왜 전체 그때부터 생각이 이미 아, 대권의 그때-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야. 제가 볼 땐 있었으니까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그러고 나서 정치 손 뗐는데 다 끄집어낸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그때 마음이 박근혜한테 질 없으면 때도 끄집어내지질 않는 거거든요. 권력의지 그냥 얘기가 어쩌면 계속 시죠 그거는 나왔었는데 뭐 지나간 얘기니까 그분 말씀하려고 한 건 아니니까. 네. 예. 그래서 비서실장에도 어차피 제가 보기엔 당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는데 뭐 출마하는 거야 어렵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아니, 원희룡 씨도 본인은 비서실장급은 아니라고 볼 국무총리라면 좀 생각을 어떻게 했죠? 국무총리는 뭐 저 국회에서 전혀 안 오시다 할 가능성이 거의 100% 아닐까요? 네, 그러니까 발언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청문회를 제가 봤을 때 피해야 되는 거죠. 거의 다시 갈 가능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름이 다시 쏙 들어간 걸로 그렇지. 봐서는. 예. 자, 아무튼 뭐 사과 논란도 그렇고 이거 뭐 인적 쇄신도 지금 뭐 굉장히 뭐 여러 후폭풍을 낳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사실 이게 국정 운영을 끌고 가는 유일한 동력 아니겠습니까? 이 지지율이라는 게 이게 심상치가 않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여론조사 기관 엠브레인 리퍼블릭, 케이텟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15일부터 사흘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이 국정 운영 평가를 조사했는데 야, 긍정 평가가 27%로 전국 단위 조사에서는 처음으로 30%가 무너졌습니다. 이 결과 어떻게 보시는지? 그 결과를 어떻게 봅니까? 그냥 잘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국민들이 이번 총선을 거치면서 우리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나름대로 평가를 내린 거지 않습니까? 예. 평가를 내린 결과가 프로테지로 나온 거기 때문에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요직에 있는 분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좀 각성을 해서 민의를 잘 반영해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올려야 될 책무가 있다. 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질문을 좀 바꿔가지고 지금 어쨌든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 추세에 있는데 뭐 총선 앞두고 의대 증원 카드도 꺼내 들었다가 왜 떨어졌냐? 아니 지지율이? 그러니까 지지율이 왜 떨어졌냐 말고 이 지지율이 반등할 만한 계기가 앞으로 있을지 그런 이슈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근데 예. 일단 기회는 한번 지나가 버렸고요. 예. 골든 타임은 지나가 버렸죠. 이번에 저기 국무회에서 모두 발언할 때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자청을 해서 이게 의료 교육을 반대하는 국민들이 거의 다수는 찬성을 합니다. 그렇죠. 예. 방식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내용의 문제거든요. 이런 것을 솔직히 공론에 붙여 공론이라는 무슨 공론조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의견들을 수렴해서 원점에서 다시 합리적인 안을 꼭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하고 우리 이종섭 전 호주 대사 최상병 사건과 관련한 것도 이런 것도 국민들이 의혹이 시선으로 자꾸 바라보고 대통령이 감싸고 있는 건 아닐지 하는 그런 의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해소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공정한 기관에서 공정하게 뭐 공수처가 됐든 특검이 됐든 뭐 검찰이 됐든 경찰이 됐든 공정하게 조사권 신뢰에서 밝혀서 국민들한테 소상하게 알리겠다. 예.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동안 뭐 이유 어쨌든 또 우리 국민의힘 표현이 이상하다면 국민의힘 아직도 예정이 있으시구만요. 우리나라 국민의힘을 예. 줄여서 우리 국민의힘. 그래서 그거잖아요. 뭐 대표도 뭐 바꾸는 과정에서 용산이 개입설 막 언론에 보도되고 뭐 배우설 이렇게 보도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앞으로도 당정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명확한 방침을 밝혀주고 이런 식으로 모든 문제를 클리어하게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해주면 지지율이 안 오르겠습니까? 그런 의지를 천명해야 된다. 국민들이 대통령을 미워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한 정책이라든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때로는 오만하게 보이고 때로는 독선으로 보이고 때로는 불통으로 보이고 이런 것 때문에 때로는이 아니고 늘. 그래도 우리 어쨌든 간에 한 나라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늘 그랬다고 하면 또 너무 과한 표현이라 생각하고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런 문제들을 해소한다면 지지율은 당연히 반등하죠. 그런데 그거 안 오고 그다음에 국정쇄신 문제에서 아까 모두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국정쇄신도 방향을 미리 설정을 해놓고 사람을 찾으면 될 일은 자리가 비니까 어떤 사람이 좋을까가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용산에 일을 하는 방식이 그렇게 일을 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니까 문제죠.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고쳐야죠. 그러니까 일을 하는 방식이란 단어도 난 마음에 안 드는 게 일을 안 해요. 근데 무슨 일하는 방식이 있습니까? 일 자체를 안 하는 방식이 무슨 방식이야? 일하면 조인트 맞아요. 근데 그거는 과한 표현인 게 백수도 백수의 방식이 있어요. 아까 지지율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반등 이거 뭐가 아무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다. 왜 그러냐면 시작부터 윤 대통령부터가 당선되고 나서 처음에 20몇 프로인가 뭐 30몇 프로 할 때 뚝뚝 떨어질 때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국민들이 지지율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아니 그러니까 신경 쓰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한번 그러니까 했어요. 이 윤 대통령의 일관된 모습은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 대상으로 싸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의료 부분도 지금 의사들하고 자기는 싸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국민들이랑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의료 피해는 다 올곧이 국민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보세요. 큰 사건이 있을 때마다 뭐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뭐 등등등 커다란 정말 인명 피해를 엄청나게 났던 모든 사건들에서
단 한 번이라도 그 요번 총선 대패까지도 내 문제다 라는 그게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사람과 싸우려고 하잖아요. 올바른 지적하면 방송하고 싸우고 MBC 비행기 안 태우고 바이든 날리면 안 태우고 그래서 자기네만 가고 그 전용기가 자기 전용기입니까 그거. 그러니까 이런 식의 자기 거니까 전용기 아닌가요? 아니 그럴 때 그렇게 이해를 죄송합니다. 대통령 타는 게 그게 다 세금으로 돈을 내는 건데. 아 세금으로 내는 거구나. 그게 난 또 집에서 가져온 건 줄 알고. 그런 그러니까 일관된 모습이 계속 북한하고도 싸우려고만 하지 다 이렇게 상대를 적대시하고 싸우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국민을 적대시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국민과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까지 지지율로 난 충분히 만족스럽고 이후에 반등할 기회는 없다. 이번 총선 끝나고 나서 반등의 모습조차도 예. 스스로 반성을 해야 되는데 모든 원인이 나한테 잘못이 있는데 여기서 뭐 총리한테 책임을 왜 물어?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한동훈이하고 윤석열 천조 넘게 썼습니다. 전국 댕기면서 맞습니다. 예. 전국 어디 가서 뭐 뺏었던 R&D 예산 돌려주겠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200조 300조 그냥 어디 껌값처럼 막 던졌잖아요. 안 썼어요. 이거 집행을 해야 쓰는 건데 안 썼거든요. 이거 쓰겠다고 대통령이 가서 얘기한 거니까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그 윤석열이 쓰겠다라고 하는 예산은 어떤 식으로든 꺼내서 쓰도록 난 해야 된다. 그다음 또 하나. 민주당에서 안 할 거래요. 민주당도 싸우려고만 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거짓말을 하니까 싸우려고 그러지. 국민님하고 싸워하고 뭐 재판 받으면 법원에 가서 판사하고 싸워 당 대표가 뭐 재판 일정 선거 기간에 잡으면 뭐 사법 검찰이 뭐 했다고 아니 그런 법원이 잡는 거 이게 마찬가지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소한 그렇게 문제는 두 번째 치고 그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아니 대통령 지지율 얘기하는데 지금 뭐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왜 안 오르냐는 건 충분히 민주당 말씀하신 때문에 거고 안 오르는 민주당 때문이 아니라 그래서 결론은 제 얘기는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윤석열은 기조를 바꿀 수가 없어요. 예. 그 뭐 국민이고 누구고 이 싸우려고 이게 이렇게 딱 이게 양분이 돼야 이 사람은 안정감을 느끼는. 그렇죠. 이렇게 혼합이 되면 안정감을 못 느끼는 그 그 일종의 맞아요. 병증이 좀 있어요. 병증이.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는 게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교육받는 거거든요. 네. 고쳐 쓰지 못하니까 이 교육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참모들이 선생님 역할을 해주면 변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변하도록 해주는 것도 참모의 역할이다. 그래서 고쳐 쓰지 못한다와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평면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라 일체로 한 꾸러미다. 야. 그 그래서 고쳐 쓰지 못하면 참모들을 통해서 교육을 시켜서 그 참모는 무슨 죄입니까? 아니, 극한 직업이야. 조선 시대 당쟁 때도 제일 큰 문제는 한쪽은 인물에 대한 그러니까 사람을 바꾸면 된다. 예. 그 한쪽은 제도를 바꿔야 된다는. 그러니까 기조를 바꿔야 된다. 요즘 말로 하면. 근데 여기서 사람 한두 명 바꿔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태원 참사 때 이상민을 그렇게 지켜주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인가 뭐 이상민 씨 그 자리에 다시 원위치 시켜놓고 이 뻔뻔하게 또 돌아오는 이상민은 또 무엇이고 이렇게 사람 한두 개 바뀌어서 과연 윤석열 정권의 기조가 바뀔 헌법재판소에서 것이냐. 지켜줬잖아요 이상민은. 아니 그러니까 네. 그래도 돌아오면 안 되죠. 네? 본인이 도의상 그 많은 그 피해자 유가족들을 생각하면 거기 그렇게 뻔뻔하게 그 자리에 다시 돌아갈 수는 없죠. 명예회복하고 자진 사퇴하는 게 저도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거기에 믿고 있기는 한데요. 명예가 뭐 있어야 회복을 하지. 처음부터. 그게 뭐 사람이 한 할 나라의 수 있는. 장관이 우리 편이든 상대 편이든 간에 저는 존중할 수 없어요. 이상민 장관 같은 존중 경우. 안 하면 네. 그 존중 안 한 피해는 국민들한테 돌아오는 거거든요. 예, 저도 그건 인정하고. 그래서 지금 모든 그런 국민이 다 관점에서 이렇게 대강 고점에서 넘어가시지요. 이거 어찌 됐든 예, 고집에서 하시고 교육 안 된다 예. 이 사람은. 제가 요게 궁금한 게 하나 있어가지고 두 분의 좀